30년 동지에서 배신자로 어떤 사람은 동지였고 어떤 사람은 배신자였을까요? 이야기 이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피해 할머니들의 기대와 응원에 부합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정력 운동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소명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국민들, 정대협, 정의연이 함께 이룬 성과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폄훼와 왜곡은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이죠. 관련한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이에 반박하는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도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의 간극, 갈등의 깊이만큼 크다고 봐야겠죠, 김종욱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해명됐어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예상했던 것처럼 금전적인 문제는 없다. 실수는 있었다. 거기 사죄한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있을 건데 네.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니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레토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두 가지의 견해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하나도 한 발로 나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진영의 논리들을 더 좀 강화하는 방식의 결론이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좀 앞으로 이 상황이 뭐냐면 계속 정쟁이 되겠지만 방법은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을 내지 않게 되면 어느 진영도 예를 들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제 옹호하고 있지만 적어도 좀 민주당이라고 하는 자체 내 진상조사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측면이 좀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와 좀 다르게 저희가 큰 틀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잘못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2015년 한일 조속 합의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나 네. 또 그 이전에 지금의 야당이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측면들이 하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얘기들은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좀 야당이나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30년 운동을 한 것이 본인이 좋아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폄하하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 틈을 가지고 좀 극우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막기 예. 위해서 좀 여야가 좀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이런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처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대안적인 얘기들로 좀 이제는 좀 한 측면에서는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저는 한 번 정도 더 좀 상세한 자료 근거를 가지고 국민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는 그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의혹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의혹이라는 게 제기되는 거죠.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라는 게 지금 해명하는 수준만으로는 그 해명으로 내가 충분히 설득이 됐어, 납득이 됐어 네. 라고 했으면 아주 명쾌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예전에 본 드라마 네. 그 대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얘기한 네. 거 있잖아요. 저는 최선 아니라고 봐요. 음, 제가 한 일, 특히 금전적인 건요. 예, 대부분 자료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예. 금전적에 관한 건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이 의혹을 풀려는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가 이 네. 부분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저도 애를 키우고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돈을 벌지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저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네.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자녀 유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안성쉼터의 뭐 매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가장 우리도 화제가 됐던 게 이건 것 같아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 급여 받으면 저축하는 습관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다 그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저축이 그냥 돼버려요. 들어오는 네. 순간에.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모든 그 부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럼 우리가 버는 수준과 윤 의원이 말하는 그 벌이의 수준으로 할 때 우리는 그러면은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저렇게 집을 살 수 있을까? 네. 이 궁금증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공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그거에 대한 답까지 접근하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렇게뿐이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하나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건 안성쉼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7억 5천만 원에 샀는데 4억 2천만 원에 매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뭐 집안에 대한 집을 지은 데 대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집중되는 것도 있는데 김윤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의혹에 대한 답안에 대해서. 사실 이 공시지가가 2배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거기에 공시지가. 화장장 얘기가 돌았다고 해서 땅값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뭐 말들은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공시지가에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공시지가하고 그 시가가 떨어졌다는 그 보도들하고는 왜 좀 괴리감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계좌 이체하면서 통장 적요란에 예. 이체 이유를 모두 부개놨고 그 거래 내용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윤 의원이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정의연 회계 책임자가 참고인 조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출되는 진술이 별로 없는 거 검찰에서 좀 흘릴만도 한데 그게 없다는 거는 지금 혐의 입증할 만한 그 정도 사안은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닌가.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쟁점화도 되고 있죠. 관련한 당들의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해봤습니다. 어제 윤미향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만 검찰의 조사가 빠르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22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진단만 뻘뻘 흘리면서 자기 주장만 늘어놓았지 소명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의혹만 더 확장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조영 원내대표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번 말을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엄호를 세게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낙연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지난번부터 이제 뭔가 좀 의혹을 해명해야 된다는 쪽에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네. 지금 당은 전혀 이제 그거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해찬 약간 좀, 당대표의 스탠스와 이낙연 여기는 의원이 갖고 있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예. 것처럼 이제 보이죠. 네. 실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이해찬 지금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이 윤미향 당선자를 윤미향 의원을 되게 이제 엄호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진영 간의 대립으로 만드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회계 예. 부정이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30년 운동이라 하지만
운동을 우리가 했다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서 30년 동안 노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저해 요소로 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반성을 하고 뭔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지. 그런데 30년을 들먹이면서 아무런 어떤 발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제 무성의한 일이라고 생각이 예. 들고 이걸 개인한테 너무 이제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으로 보면 윤미향 씨는 참 성실하게 살은 사람이잖아요. 급여 30만 원. 제가 윤미향 씨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30만 원 얼마를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시작을 해서 다 급여를 다 저축을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럼 국회의원 저축도 이제 급여도 다 저축을 잘하겠죠. 성실하게 잘 살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국회의원이 뭐길래 같이 일했던 할머니의 이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서까지 또 그러면서 운동의 어떤 대의명분까지 훼손해 가면서까지 개인의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개인의 그거를 영달을 예. 추구해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거기에 민주당은 아무런 제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원인은 저는 좀 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민주당이 이렇게 진짜 뭐 운동권적 의리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가 엮여 있는 건지 이토록 이렇게 옹호할 이유가 뭐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뭐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좀 이렇게 더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통합당 당내 분위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의원과 같은 공간에서 있을 수 없다. 통합당 당직자들이 뭐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그 결의서까지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지 이게 현실적으로 통합당이나 보수정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검찰 수사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미진하면 국정조사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거는 퇴출운동 하겠다 이런 네. 건데 민주당이요. 지금 윤미향 사태 관련해서 가장 나쁜 국회에서의 선례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이 어떠한 비리나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아도 자 사실관계부터 해결해보자. 그리고 검찰 수사 지켜보자. 예. 그리고 법원 판단 믿어보자라고 해서 아무런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짓지 않도록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거든요. 예.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판에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예. 저거 국민을 윤미향을 지킵니다라고 바꿔도 될 만큼 윤미향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양정숙 당선인은 그럼 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제명했습니까? 이분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본인이 재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러한 이중잣대는 다른 윤미향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 집권 여당답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논란이 일었을 때 손혜원 전 의원이죠.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에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을 때 김선일 평론가 네. 그때는 손혜원 전 의원이 자진 탈당했던가요? 아니면 제명했던가요? 어떻게 자진 탈당했습니다. 자진 탈당했었던 네네. 거죠. 네네. 그게 어쩌면 민주당이나 자기가 속한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차원의 대응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여러 여야 갈등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진짜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검찰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의원 문제는 그냥 정의원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게 시민단체들이 지금 운영을 해오면서 이런저런 자그마한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걸 지금 미처 다 해결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정의원 문제가 터지고 이게 문제화되면 이게 다른 시민단체들도 다 번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에서는 조금 더 이걸 갖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이건 현실. 당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이상적이겠지만 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게 투명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고 투명화시키고 정의원 문제는 검찰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 이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네 번째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